슬프타임즈 2023년 3월 2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 양쪽 비유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유튜브를 좀 보고 있는데 포커페이스라고 새로운 영화가 개봉되는 모양인데요. 유명 배우가 감독까지 한 호주를 무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의미 있는 대사 대목이 있어가지고 언젠고 말하겠지 하고 언제고 말하겠지 하고 진실을 말해줄 때만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친구 사이들이 있는데 인생과 환경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그리고 이제 포커 게임을 만들어서 돈을 번 친구가 친구들을 모아놓고 포커 게임을 벌이면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결과는 안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게임의 이름이 텍사스 홀덤 승자 독식입니다. 결론은 승자 독식 게임을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아닌 거로 생각되지만은 은퇴 임박한 5060 순자산 3억 모았으면 평균. 그러니까 한 순자산 50% 정도는 3억 정도를 은퇴한 사람 중에서 50%는 한 3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에 들어간다. 이 상위권 0.1% 상위권은 수백억 자산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여기에 비금융 자산이니까 보통 부동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 자산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은퇴 세대들이 그러니까 주식에들 많이 투자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도 배당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저축 같은 성격으로 주식을 산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봤어요. 이 기침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대학병원에 갔더니 감기 기운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다. 기침 나오는 게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을 한번 바꿔보면은 어떻겠는 다음번에 와서 몇 달 후에 정기 검진 때 한번 그때도 한번 좀 해보자. 제가 방송하면서 자꾸 잦은 기침을 하니까 가래 없는 기침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의 부작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황사같이 이제 3월 20일부터 우리가 노마스크니까 한번 써봤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좀 많아서 그런지 밖에 나갔다 오면은 이제 가래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황사도 곧 온다는데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좀 외출할 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결말 때 할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네요. 흑자탈 쓴 적자 경영 자가당착 한국가스 배당금 딜레마. 요거 한국가스공사 별도 스루프 회계 분석 방송에서 언급을 자세히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은행도 예금 전액 보호, 리먼 쇼크와는 다르다. 미국 재무부 장관, 일본 시사통신에서 한 얘기인데, 어, 옐런 미 재무장관은 21일 워싱턴 시내 강연했고, 실리콘밸리 은행 등 경영 파탄한 중견은행 2개 예금을 전액 보호한 것에 관해 다른 은행도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동일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은행 파탄이 2008년 리먼 쇼크와는 크게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불안의 진화에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미 한번 언급을 했는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금융계통에 대해서는 중앙집권화가 더 강화되는 것 같다. 그 중앙집권화를 이용하는 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미국은
중견은행들이 사실을 망한 게 의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이번 지난 어제 방송인가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 뭐 추가 내용으로 그 폭넓은 은행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예금 전액 보호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금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중앙 정부나 그 중앙은행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를 한테 익숙하게 쇠뇌시키는 작업일 수도 있고 더 소규모 은행이 고객들의 인출 사태를 맞아 타행 파급 위험이 있다면 똑같은 조치가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을 딴 데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미국의 예금보험 제도에서는 보호되는 것은 본래 1계좌당 25만 달러인데 상한선 없이 다 그 보호해 주겠다. 이 옐런 할머니라고 제가 옐런 언니라고 얘기를 해요. 키도 조그마신 분이 참 뭐 그 누구 하수인으로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 중투자 금지안 완화, 한국 반도체 10년 유예 기간 확보. 그동안에 그 대만 TSMC도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호응을 하았는데 결론은 미국에다 공장 지면은 재정원가 높아지는데 하면서 불만을 토로를 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많은 내용들을 그 이렇게 그 제가 나중에 뭐 인용할 일도 있으니까 했습니다만은 실제 그 가드레일을 했는데 그 가드레일 발표 전에 우리 그 산업통상부가 뭐 사무관급 이상이 쫓아가서 야 너무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동안에 뭔가 그 정치적인 빅딜도 있었던 건 사실이고 한일 정상화 이런 것도 미국이 요구를 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은 대중국 압박을 위해서 그런 거 등등이면은 아니 못 살게 굴면서 그거 협조하라 그러면은 쌍 기분 나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번에 또 F-35A도 뭐 왕창 또 샀잖아요. 문재인 때도 왕창 샀는데 윤 대통령 때도 역시 왕창 사기는 마찬가지. 누가 대통령 돼도 그냥 미국 니들한테도 우리가 돈 벌게 우리 돈을 써가지고 이제 전투기 또 들어오고 그러는데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빅딜을 뭔가 좀 하는데 조금 풀어준 건데 이제 완전하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게 이제 로이타는 똑같은 그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제목을 참 이렇게 합니다. SC는 남이라는 얘기죠. 사우스. 만약 기업이 미국에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중국 칩 공장들은 강제로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코리아.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문은 안 닫는다.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좀 10년간 뭐 유예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수혜자들에게 중국 공장을 폐쇄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핵심적인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직영부라니까 지식경제부인가요? 삼성이 최근 20년간 한국에 2,300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칩 제조 기지를 개발하려는 계획이 중국이나 미국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과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받으니까 아니 뭐 미국에다 지라고 해가지고 요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아니 여기 어디 있죠? 지금도 짓고 있는데도 그렇게 못 살게 굴면은 아니 차라리 한국에다 그냥 다 짓고 막아서 2,300억 달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발표됐죠. 이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실하게 인플라까지 해가지고 전기 그다음에 용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이제 강제 수용령이 이제 법상 없어졌기 때문에 민간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갈 길은 멉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미국은 땅은 넓어가지고 땅값은 싸게 주는데 건설 비용 좀 비싸게 들어가고 또 나중에 인건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과연 동맹이란 차원에서 협조해서 미국이 공장 짓고 미국이 다시 메이드 인 USA를 하려고 자기네들 거 가지고 다 안 되니까 이제 동맹국들한테 우리나라 미국에 와서 공장 져 그리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뭐 이런 거를 요구했는데 너무 규제가 많다 그런다면은 그 못해 먹겠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짓게. 요런 게 이제 그 또 실질적으로 또 우리도 그 실력 행사로 들어가니까 앞선 얘기로 그래 조금 완화를 해야 되겠네. 아마 미국 애들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요건 뭐 사진이고요. 정주영 회장 의지로 시작 44년 대기록 쓴 현대중공업 비즈와치라는 데서 했는데 대형 엔진 생산국에 2억 마력 돌파했다. 34년째 점유율 1위. 신환경도 선도한다. HD 현대로 이름을 바꿨죠. 조선계열사 현대중공업안에서 대형 엔진을 만들어내는데 생산 누계 2억 마력을 돌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976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쭉 그 엔진, 그 선박 엔진 만든 그런 이력을 그 비즈워치에서 잘 그 정리를 했네요. 그리고 이번 2억 마력을 돌파한 엔진도 메탄올 이중 연료로 친환경 엔진이다. 이 엔진은 세계 1위 해운사 머스크의 1만 6천 톤 TU급 컨테이너선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렇게 됐죠. 중국 배가 만들어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엔진이 잘못돼가지고 섰다 하는 뉴스도 들었는데 그때 참 그런 얘기 들으면은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중국 배가 섰다 그러면 아이 고소하다. 사실 솔직히 그거 뭐 그런 기분이 드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자관 고 정주영 그 회장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44년 만에 대기록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뉴스입니다. 요게 이제 이 2억 이 마력 이 기념 프랭카드를 들고서 화살표도 이렇게 네모로 안 하고 이렇게 가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네요. 여기 BHP라는 게 뭐 있으면 이게 호주 무슨 그 유명한 그건데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주총 가서 배워라. 네이버 주주 송곳 지적의 진땀 뺀 최수현 대표. 주주총회 했으니까 네이버 결산서도 이미 나왔는데 스카이어 쪽에서는 아직 네이버를 분석을 안 했습니다.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네이버는 뭐 제조업이 아니니까 서비스업에 해당하는데 어쨌든 이 네이버 최연소 사장이 됐는데 최수연 씨가 자관 어쨌든 1년에 대표가 되고서 주총 사회를 쭉 추진을 했는데 좀 버벅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주주들이 뭐 하면서 배당금 놓고도 불만 뭐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블로그에 대해서 뭔가 아니 유튜브 같은 거 뭐 이런 거 비교하면서 니들 돈 벌면서 말이야 뭐 이 주주 환원이 아니고 또 이용자들한테 그동안에 데이터 모은 것도 얼만데 그런 거 가지고 다 돈벌이 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젊은 주주 10대 주주가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10대 주주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아, 여기 있네요. 네이버가 다른 주주는 네이버가 동영상 프로파일에서는 유튜브에 밀리고 메신저 사업에서는 카카오톡에 약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해가지고 네이버 요즘 뭐 검색 이러는데 뭐 사실 네이버에서 검색들 안 하고 대부분 구글에서 검색하고 이번에 또 챗 GPT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이버 검색 이 토종이라고 그러지만은 이용률은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끔 뭐 쓰고 두 군데 거 다 찾아봅니다만은 아직 챗 GPT 활용도는 좀 적고요. 뭐 그렇게 또 필요성도 그렇게 못 느끼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쓰겠죠.
18세기 조선 달 항아리 크리스티 경매에서 60억 원 낙찰. 요거를 왜 가져왔느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거든요. 이거 달 항아리라는 게. 요게 보통 그 집에서 이런 그 항아리가 무슨 이게 생활 항아리거든요. 무슨 도자기 뭐 해가지고 뭐 이 그 보는 관상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요거는 실제 생활에 쓰는 이 달 항아리는 생활에 쓰는 거예요. 그 우리 집에서는 옛날에 이 항아리에다가 백김치를 좀 담가 먹고 그렇게 했어요. 이거 거의 똑같이 생긴 게 저도 지금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산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쓰던 건데 옛날에 참 그 자기 그릇이 많았는데 돌아가신 그 부친 말씀은 6.25 때 땅에 묻어놓고 간 그 생활 이 사기 그릇들이 도자기 그릇들이 피난 갔다 오니까 누가 다 파갔더라.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게 이런 백항아리. 그래서 이거는 요즘은 이제 그 이 가치가 좀 좋아서 뭔가 생활 도구로는 안 쓰고 이 방에 그냥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저도 그 60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네요. 기분상 괜히 좋아가지고. 이렇게 기분 좋은 거는 일본 애들도 이번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4년 만에 영광이라기보다도 영광의 관을 뭐 썼다 이런 뜻에서 영관 이런 모양입니다. 열도환이 꿈같다 감동했다 사무라이 재팬 우승으로 팬들 WBC 세계 그 야구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예선 탈락해서 깽깽하고 왔는데 일본이 이렇게 왜 그 야구를 잘하냐 일본이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어, 그 고시엔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력이 그 10대 때부터 전국적으로 그런 그 야구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텃밭이 되어 있는 게 그게 우리나라는 아니다. 그렇게만큼 중고등학교에서 야구하는 애들은 좀 특수 선발된 식으로 하고 또 우리나라는 무슨 연고주의 뭐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본은 미국만큼 그 이 저변에 야구 그 인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세계 대회에 나간 수 있는 수준의 선수가 돼 있다 그러면은 대단한 그 실력이 있는 야구 선수들일 것이다. 라고 누가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는데, 야, 이게 한국이 이렇게 예선 탈락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이번에 또 일본 애들 즐거운 만큼, 그 즐거움은 이렇게 비교가 된다 이게요. 우리는 옛날 거 가지고 그 즐거워하는데 얘네들은 뭐 딴 겁니다만은 즐거움을 가지고 있네요. 캘리포니아 폭풍 전문가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자관 참 요즘 그걸 기후 변화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냐 아니면 저는 그냥 자연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구가 용트림하고 있는 중인 그 몇십억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구가 어떤 지구적인 그 나이로 봐서는 가끔 뭐 이렇게 전체로 봐서는 요 정도 홍수 나는 거 뭐 이런 거는 경미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고대사의 그 증명이 안 된 그 성경 속에서도 나오는 이 홍수에 의해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있던 사건이었던 것 같고 그 정도 돼야 이제 천재지변이지. 그때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게 실제 있었던 거 같고 그때는 이제 역사 시대가 아니고 선사 시대를 구두 진술로 하던 것을 기록을 했으니까 많이 변형이 됐을 텐데 이런 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 100년 살아야 많이 사는 세대가
수억 년, 이 지금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홍수는 뭐 기껏 해봐야 뭐 한 2만 년 전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요즘 뭐 기후 변화 가지고 많이들 그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나는 지구가 그냥 용트림할 뿐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뭐가 옳은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29세의 과학자는 고등학교에 등록했고 10대 인척했다. 그랬더니 이게 뭐 동양 사람이라서 가만 보니까 한국 여자예요. 제이미 존스, 아기는 없었다. 29세의 여성이 외롭고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 학생으로 등록했다고 그녀의 변호사들이 말했다. 신 씨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기술학교에 다니기 위해 16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 그녀는 뉴욕 러커시 대학에서 정치학과 중국어를 공부했고 2017년에는 학습 공동체 학자로 선정되었다. 미국 측 입장에서는 요즘 정치학을 배운 데다가 중국어 했다 그러면은 이거 혹시 또 중국 아새끼들한테 이 말하자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어, 이 포섭이 돼가지고 너 얼굴이 그 10대 같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좀 무슨 공작하라 먹고 사는데 뭐 좀 돈 대주고 이 여자분이 결혼했다가 또 이혼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얼굴이 이 정도면은 동안 외국 사람들은 잘 못 알아먹으니까 근데 이 여자가 혹시 우리나라가 영화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 우리나라 영화 저기 경찰들이 무슨 고등학교 가서 그걸 무슨 파견이라고 그러죠. 그런 영화를 많이 봐서 또 그랬나 그런데 심리적으로 어디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우니까 난 그냥 공부하는 게 좋았어. 근데 뭘 가지고 먹고 살지? 그래서 고등학생으로 다시 살 거야? 이런 게 뉴스가 한번 이게 또 나오네요. 북한은 무서운 핵 현실로 치닫고 있다. 자관 자기 딸내미를 미사일 하는데도 데리고 나오고 이 김정은의 속내를 모르겠어요. 또 얼굴 찡그리고 뭐 쳐다보고 보고 있는데 발사 시기는 우연이 아니었다. 북한은 대외 환경 안보 환경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버릇이 있다. 둘째는 북한은 아직 냉전의 후원자들과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 모두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미사일 쏘고 뭐 해도 러시아하고 중국은 반대할 수 없다. 이런 얘기겠죠. 지금은 그런데 이제 이쪽 반대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분열이 아니라 단결할 때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스타일의 집단 방위 기구가 특히 부족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미국이 하는 행태를 보고서 중국이나 뭐 딴 데서 북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니들 이 아시아의 유럽식 나토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집단 방어 체제죠. 누구 하나 공격당하면은 다 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나토가 아니지만은 에, 다 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죠. 근데 이게 여기 텔라그라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워드 하윌이라는 사람이 이게 영국 언론 매체였군요. 영국은 북한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을 단독으로 비핵화할 수 없지만 우리는 좀 더 무모해지는 그런 북한에 대해서 이웃 국가들한테 맞서 우리의 동방의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맞는 얘기죠. 근데 미일 동맹 쪽으로 가지 한국하고 영국하고 지금 뭘 좀 협조적으로 좀 하는 게 눈에 별로 가시적으로 안 나오는데, 차세대 전투기를 또 일본하고 한다는 그것도 나오고, 또 미국도 뭐 차세대 초고음속 미사일도 미국에서는 일본하고 한다 그러고, 한국은 반도체만 가지고 못 살게 굴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한국이 요즘에 돌아가는 세계
속에서 그 젬병이가 되고 가는 그런 이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돌아가는 행보를 보면은 그 영국이 여기 보면 이제 번역을 할 때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뭐 이 AI가 우리나라 거 번역할 때는 한국부터 하라고 아마 알고리즘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지 한국말을 아니 그 일본식으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일본부터 꺼집어 냈을 거예요. AI가 그렇게 아마 알고리즘들을 만들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북한 무슨 장성인 것 같은데 왜 모자이크를 처리했지? 왜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는 인간인가? 이게 이제 또 이게 되게 궁금하게 만들어요. 10년 남았습니다. 이 유명한 지정학적 분석가는 중국이 향후 10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붕괴하더라도 소멸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 그의 정반대 예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수치입니다.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 인구 통계학적으로 완전히 붕괴로 치닫고 있는가? 일견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통념에 따르면 절대 안 된다. 이 그 피터 자이안이 그 지정학자로서 그 유명해지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반론 같은 머니 와이즈라는 데서 뉴스를 냈는데 이 나라는 막대한 군대와 철권 통치를 자랑하며 8,700억 달러의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리고 뭐 중간 이 제목으로 9.9%의 침식, 고전하고 있는 중국 경제, 8억 인구의 수수께끼 고령화, 20.4%는 너무 많은가요?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이거 언뜻 한번 이 모니 와이즈라는 데에서 그 또 했는데 이걸 다시 뉴스를 낸 것 같아요. 이게 그 피터 자이언이라고 수염을 기른 얼굴인데 그 이 피터 자이언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게 많아서 번역된 거는 그때 제가 다 사서 봤습니다만은 중국 소멸은 분열론과도 통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자이안의 견해로는 한국은 별 볼 일 없고 일본이 동아시아의 맹주가 된다는 예측이 마음에 안 들 뿐이다. 그러니까 너는 예측해. 그런데 한국한테 이거 한번 이미 그 소개를 한 건데 한국이 어떤 방위 산업체가 피터 자이언한테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한테 돈을 벌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국은 독특한 나라다. 항상 20년 내지 30년 만에 어떤 이 혁신을 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나라다. 하면서 은근히 또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좋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측이란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예측이란 것은 계획된 거를 실행하는 걸 예측이라고 그런다. 계획된 거를. 그러니까 한국이 내부 내용에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가지고는 미래가 이 약속이 없고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고조시로 놀면은 에, 일본한테 또 당하고 그 일본이 동아시아의 맹주가 되면서 그 또 거기에 목소리 제대로 못 내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한국이 제대로 뭔가 글로벌하게 시각을 떠가지고 행동을 해서 내부의 그 분란을 해소를 갈등을 조정해 가면서 대외적인 목표, 국가적인 목표에는 똑같이 다 같이 미국처럼 민주당, 공화당 싸우더라도 대외적인 문제는 거의 일치하게 가듯이 그런 식으로 그런 주제를 먼저 해가지고 한국이 뭔가 해 나갈 때 미래가 보장되는 거지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뭐가 미래 보장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미래를 좀 생각하지 당장에 지금 자기 권력 쟁투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아새끼들 보면은 나이를 먹고서 도대체 뭘 배우고서 정치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그,
보도 매체 인용은 안 했습니다만은 또 황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북경에 있는 이 자금성 뭐 이 정도만 해도 깨끗하죠. 그리고 이제 이 내몽골 이쪽에서 불어오는 이 황사 먼지바람 100m 높이로 해가지고 그렇게 오는데 이제 항상 옛날 역사적으로 한반도까지 해서 일본 큐슈 지방까지 넘어가죠. 문제는 옛날에는 그냥 자연적인 황사만 넘어왔는데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이 동북 쪽에 굴뚝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석탄을 주로 아직도 많이 쓰는 데가 많으니까 오염 미세먼지들이 같이 오니까 우리가 3월 21일 날 마스크 해제를 했습니다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내일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